네, 지금부터 약사별궁 제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오늘 참석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기도원이란 필명을 가지고 있는 신형근입니다. 네, 저는 반도라고 하는 황혜평입니다. 네,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아, 예,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인가 한 열흘 정도 있다 만난 것 같은데 어디 뭐 그동안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보통 약국이나 의원들 같은 게 보통 비수기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어떠신가요? 여기 뭐 반도님은 문전에 있으니까 일반 클리닉하고 좀 틀리게 좀 바쁜 게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요? 네, 요즘에 전화 받느라고 며칠 동안 약국이 바쁜 것보다 전화기가 바빠가지고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다. 일명 뭐 고혈압 뭐 고혈압을 약을 먹고 있는데 먹어도 되는지 이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와서 이 대응하는 게 아주 힘들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수차례인데 그래도 거기는 스케일이 좀 다르네. 수십 차례. 아, 그래요. 그러니까 7월달 맞아서 좀 조금 한가해야 될 시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각 약국들이 상당히 좀 시끄럽고 바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희가 급히 모였는데요.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반도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머프님 어떤 것 같습니까? 저기 다른 약국들 아니면 동네 약국들 봤을 때 어떻게 뭐 약국들 문의가 언론에서 뭐 많이 나온다 하는데 정말 많이 오던가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요번에 문제가 됐던 문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 혈압약을 쓰고 있진 않아서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시끄럽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 이 매스컴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혈압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 혈압약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모습만 딱 보면 뭐 때문에 들어오는지를 알 정도로 뭐 그 정도.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저희 지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지역도 다행히 이번 그 판매 정지된 품목이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저희 동네 클리닉에 있던 데서는 그 걸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의는 많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고혈압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론을 봤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다 묻긴 했는데 그렇죠. 다행히 그 거의 해당되는 품목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 아무래도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내서 좀 더 뭐 보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돼서 조금 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그건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접해본 아마 약국들은 그거 재처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 절차라든지 비용 문제 이것 때문에 아마 좀 곤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두 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주로 문전 약국에 관련된 그 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편한 상태인데 이제 멀리서 가끔 오시는 분들을 다 스크리닝 해봤더니 두 건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두 분께서 이제 조금 젊으신 남자분들이셔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이해를 하시고 한 분은 그날 저녁에 처방전을 재교부 받아서 오셔서 처리를 해드렸고 한 분은 이제 병원이 약간 좀 모신 관계로 알았다고 하시면서 아직 오지는 않아서 아직 처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오시겠죠. 뭐 연일 방송에서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또 그 하나 또 재밌는 거는 그 이 가끔씩 그 혈압하고 혈당 때문에 그 좀 예민해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와서 오늘 혈압이 어떻고 혈당이 어떻고 그런데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이 발사탄 제제의 약을 드시고 계셨었거든요. 오. 그래서 난 당연히 그분이
제일 먼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딱 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TV를 안 보셨냐고 했더니 자 요새 바빠갖고 안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의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러한 좀 상황이 좀 빨리 정리되고 그다음에 좀 그 잘못된 점과 그 잘된 점 이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좀 해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이제 이미 토요일부터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 약사 별국만의 좀 시각으로 사태 진행 상황을 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반도님께서 좀 잠깐 좀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좀 말씀을 먼저 좀 해보시죠. 네,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시작된 게 이제 지난주 7월 4일 유럽 의약품청에서 중국 제이양 화이사가 제조한 원료 의약품 발사르탄이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원료,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는 NDMA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불순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중국 원료 업체의 보고에 따라서 이제 유럽 의약품청이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요.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제 와서 보면 주말인 7월 7일 날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약회사 82개 업체의 219품목에 대해서 잠정적인 판매 중지 및 제조 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9일 식약처는 중국 제조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6개 업체 104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중지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지금 현재 115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 중지 조치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날 4시 기준으로 발암 가능 물질을 포함한 혈압약을 모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18만 명 가량이 처방을 받았다고 이제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는 현재 안전을 고려해 먼저 판매 중단을 시키고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몇 가지 일단 좀 찾아봐야 될 게 아까 그 이제 불순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그 회사에서 원료를 그 동안에도 계속 사용했을 텐데 요번에만 유독 이 불순물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는 또 있었는데 그때는 발견을 못하고 했던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언론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제지앙이라고 하는 게 그 지명입니다. 지명. 그 저희들이 그 네. 근처에 그 중국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제지앙이 절강성이라고 하는 지명이고 그 화하이라고 하는 게 제약회사 이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지앙 화하이. 근데 그 제지앙에 대한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는 그 제지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업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제지앙 사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속칭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요. 이 제지앙 화하이 제약회사가 그 미국 FDA하고 EMA의 그 원료 의약품 등록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뭐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잘하는 회사가 있고 잘못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제지앙 화하이 회사는 그 제가 아는 바로는 원료 의약품 쪽으로는 그 우수한 회사다라고 알고 있고
특히 그 발사탄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 발사탄 원료 의약품은 세계 1위입니다 랭킹. 그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 우스운 회사가 아니에요. 중국 회사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일단 중국제 하면은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회사도 있죠. 그런 회사도 있지만 요번에 이 문제가 됐던 이 그 하이 회사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발사탄의 그 제조 문제라고 그럴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요 문제들이 많이 안 다뤄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화이 회사에서 발사했던 성분을 요번만 이제 납품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계속 납품하고 원료로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2월 달서부터라고 했던가요? 2월 달서부터 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FDA에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럽 EMA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FDA는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처럼 네. 그러니까 의약품 안전기구를 담당하는 기구인데 그리고 EMA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아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아마 시그널을 보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계속 했었을 텐데 그때는 같은 원료를 사용했을 텐데 그때는 왜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는 이런 불순물이 생겼는지 어떤 방법상의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그 이런 것들이 일단 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유추를 해갖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아무런 지금 사실 EMA 그 유럽 식약청에서도 예. 그 예방 조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회수 조치를 했지 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미국 FDA는 아무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예. 그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의약품이 미국, 유럽, 일본 여기가 메이저잖아요. 여기가 제일 네.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수준도 제일 높고 그러니까 아마 이 세 개 나라에 통보가 갔을 텐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발사탄을 사용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미국과 유럽은 22개국에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유럽 EMA에서 그 하여튼 예방 조치로 그 발사탄 회수 조치를 했다. 근데 그 회수 조치의 내용이 지금 아까 반도님 말씀하셨던 NDMA가 검출이 됐다. 이 NDMA가 그럼 왜 검출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아주 약대 다닐 때 힘들게 외웠던 유기 합성화학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용을 해서 뭐 제가 거기 저희들이 다 약사긴 하지만 그래도 다 전공 분야가 다 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전공 분야는 완전히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사실 이 발사탄 이잖아요. 사탄 계열, 올메사탄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 사탄 계열 약들이 그 분자식이 다 비슷한데 그 분자 구조 중에 이 NDMA와 비슷한 그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발사탄이요? 예. 발사뿐만 아니라 사탄 계열 사탄 약들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보고 유추를 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NDMA가 첨가제, 뭐 촉매제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식품에도 사용하고 이게 담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담배에도 이게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콘돔에도 사실 있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콘돔의 NDMA가 사실은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갖고 한번 큰 문제가 되어졌던 적도 있었었고요. 근데 이 NDMA가 이 첨가제나 촉매 역할을 하는 걸로 들어간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발사탄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예를 들면 6단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그 회사에서 화하이 회사에서 이거를 단계를 아마 변경을 하거나 축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6단계를 5단계로 한다든지 4단계로 약간의 한다든지. 변경을. 예.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NDMA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불순물로. 네. 그러니까 첨가가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NDMA가 나왔는데 이 NDMA 자체가 휘발성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충분하게 이게 공기로 날라가야지. 날려줘야 되는데 아마 무슨 공정상에 그게 안 돼서 그게 아마 그 약 속에서 그 발사탄에서 그 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출은 그 사실 그 HPLC라고 하는 그 분석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검출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전과 다른 피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피크가 나와서 그거를 보니까 그걸 분석해 보니까 NDMA가 그러니까 들어있었다.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 NDMA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는 미국 FDA하고 EMA에다가 연락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중간 그 사이에 FDA하고 미국 그 유럽 식약청에서 그거를 조사하는 와중에 미국 FDA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걸로 봐갖고는 확실한 근거가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유럽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제적인 예방 조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금요일날 조치를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들이 사실 그 왜 NDMA가 뭔지, 그다음에 NDMA가 뭐 2급 발암 물질이어서 그 동물한테 실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나왔지만 인간에게는 일으킨지 안 일으킨지 잘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알려졌지 여기서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그 언급한 기사는 제가 못 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NDMA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언급 안 된 부분들 아까 이제 반도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그 토요일 날은 292개 맞죠? 292개 정도의 품목 219개 219개인가요? 219개 품목이었다가 월요일 날 그러니까 주말을 끼면서 그 식약처가 각 제조사로 가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100몇 개 104개 제외. 네, 104개 빠졌잖아요. 현재는 115개.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토요일 날에서는 어쨌든 회사에서 받았던 원료라고 추정되는 회사를 걸 했는데 실사에서는 104개 빠졌단 말이죠. 그럼 104개는 그동안에 그 원료를 거기서도 받은 건지 아니면 받은 걸 안 쓴 건지 아니면은 그 신고만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원료 쓴 건지 이런 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들은 어떤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 원료 의약품 같은 것들을 수입해 올 때 그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회사를 그 두 군데에서 수입을 했는데 한 군데만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사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화하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 인도 제약회사도 있어요. 인도의 주빌런트라고 하는 뭐 그런 뭐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는 회사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죠. 뭐 그 회사면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복수로 구입을 하거든요. 원료 의약품을.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군데만 얘기를 하는 올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빌런트 발사탄을 98%를 사용을 하고 화하이 거를 2%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주빌런트 거를 사용하니까 주빌런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냥 2%지만 화하이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2% 화하이니까 초기에 200 품목 됐을 때는 들어가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한 약은 인도 거를 사용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실사를 통해서 이제 빠지는 거죠. 예. 그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가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문점이 분명히 거기 신고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은 왜 그 신고한 원료하고 좀 다른 원료를 썼나? 잘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얘기를 들으니까 나름대로 좀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언론에서 이제 몇 가지 막 얘기도 나오고 약계 언론에서도 나오고 지금 뭐 공중파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속된 말로 좀 난리죠, 난리.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 그
그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요. 네. 많이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쟁점이라든지 논란 사항을 좀 꼽아서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후에 좀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7월 4일 날 우리 반도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월 4일 날 이제 유럽 EMA에서 보고가 됐고 그쪽에서 이제 회수 조치를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발빠르게 7월 7일 날 그 주말 끼면서 네, 3일 후에 바로 3일 후에 바로. 판매 중지하고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이제 그 급여가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조업소를 바로 또 이제 주말 통해나 전체 그 실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판매 중지지 아직 그 이제 그 뭐 우리가 강제 이제 회수는 강제 아니죠. 회수 조치는 아니긴 하고 저기 뭐 자발적으로 그 판매 업체에서 이제 뭐 리콜을 하려면 하든지 그거는 하는데 어쨌든 판매 중지 정도의 조치를 내렸는데 어쨌거나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뭐 생리대 사건 최근에 있었던 게 생리대 사건도 있었고 계란. 그다음에 뭐 그렇죠. 계란. 계란 사건 그다음에 뭐 과거에 뭐 2009년도에 탈크 사건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발빠른 조치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쪽에서는 뭐 과학적으로 사실 완벽하지도 않고 사실 좀 입증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너무 빨리 조치를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친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도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봤을 때 뭐 과학적인 봤을 때는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이제 그 선제적 어떤 안전도 조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빠른 조치로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뭐 박수 받을 만한 어떤 사항이었긴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게 저번에 계란 사태 이후에 그거하고 일단 이제 비교를 하자 보면 저는 그래도 이제 그냥 제주도 좋아요. 계란을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번에 그거에 비교하면 그래도 이제 발빠르고 좀 적절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주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워낙 그 뭐 많은 보도와 이런 뭐 추측성 이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걸 할 수밖에 네, 없죠. 환자들 그거 입장에서는 나는 뭐 혈압약, 뭐 심장약 이런 거나 먹는데 뭐 암 걸린다네 이런 얘기로 이제 딱 이해가 되니까 내가 먹는 약을 다 찾아보고 거기에 있는 병원 약국 계속 전화를 하고 일단 확인을 해야지 안심이 딱 되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도 물어보고 약국 또 물어보고 또 이제 들고 와서 또 찾아와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재차 3차까지 확인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아까 일어났던 특히 이제 최근으로 보면 이제 계란 사태가 워낙 이거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전 국민의 10% 내외 정도로 알고 있고 이 혈압약은 그 혈압약 전체 중에서 실제로 일부잖아요. 근데 계란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먹는 계란 사태가 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때 오늘도- 우왕좌왕했고 뭐 네. 슈퍼마트 뭐 편의점까지 완전히 온 국민들이 뭐 그렇죠. 먹는 게 그렇죠. 그 정도의 사태에 비하면 요거는 굉장히 이제 사람을 놓고 보면 이제 소수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발빠른 조치를 했고 물론 이제 이게 결과가 어떻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 물질 자체가 정확하게는 발암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이 정도가 정확한 팩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물질이 들어가서 함유돼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의심이 되는 그 회사의 그 제품을 다 지금 선제적으로 일단 판매 중지하고 유통 중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과거의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반도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굉장한 공포감을 주거든요. 그럼요. 더군다나 혈압약은 끊을 수가 없는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 먹어왔잖아요. 계속 먹어왔고 네. 앞으로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바람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가능성은 안 들리는 거죠. 가능성은 안 들리는 거고 바람만 크게 들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당연히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앞에 바로 또 라돈 침대도 있었었고 이게 몇 개 이 요새 이 보건에 관계되어지는 건강에 관계되어지는 거는 굉장히 그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의도와는 다르게 좀 과장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너무 과도하게 공포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런 측면을 저는 양쪽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약이고 또 계속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먹어왔기 때문에 약간 그 좀 심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확실하게 조치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그래서 뭐 합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팟캐스트를 또 해야 되니까 좀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온갖 추측성 기사가 뭐 뉴스 신문을 도배하고 있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먹는 약이지만 우리 메르스 사태하고 좀 저는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가능성만 보는 거고 메르스는 눈에 보이는 거였거든요. 실제로는 환자들이 쓰러지고 보이는 거였지만 그 메르스 사태 진행 과정하고 조치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게 그 자체거든요. 네.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는 일부 쪽에서 일부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여러 지식인들 전문가 그룹들이 선제적으로 특정 병원이라든가 특정 이런 장소들을 봉쇄하고 완전 차단을 시키는 쪽으로 선제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죠. 이런저런 그건 이유를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 언론은 거기 받쳐주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은 특정 지역의 특정 병원 몇 개만 펜스를 치면 대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를 전 국민으로 확산시켰고 전국으로. 그래서 정말 이런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정말 소모된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그 과거 학습 효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이번 처리 예를 들면 하는데 결정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는 게 저는 좀 한 축이 됐지 않을까 생각. 판단 기준이 한 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뭐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뭐 좀 그 반면 교사 사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 그 탈크 네. 사건으로 해서 그 이제 성면이 들어 있는 그 원료를 썼던 의약품에 대해서 식약처가 그 뭐야 그 판매 정지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되면서 그 제약회사들이 막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고 어쨌든 2015년도인가 그 2016년도인가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결국에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조치는 그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된 걸 봐서는 네네. 그러니까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우리 이제 국민이나 사람이 어떤 인권 수준으로 보는 부분들로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뭐 제약회사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약사님들한테 보니까 이번 조치는 그래도 좀 나름 훌륭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가 있냐면 일단 그건 이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했고 뭐 그건 뭐 앞으로 좀 더 많이 그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발빠르게 대응을 한 거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그 간과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어떠한 위해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논란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분들은 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약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 이게 중국 제품 아까 얘기했던 그 달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제품 하면은 저가의 싼 약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중국 제약회사들이 꽤 있으니까 중국 제약회사 중에서도 그런 회사가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네.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약이 생산되죠.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품질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그렇게 딱 들어맞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발사탄 문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 회사가
품질이 떨어지는 약이었다라 그러면 그 미국 FDA하고 아까 제가 초반에 이 발사탄 원료 수출 1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하고 유럽에다가 어떻게 수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 발사탄 이 제재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거기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좀 대략 알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어지면 사실 이제 그게 좀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몰랐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잘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하면 작은 시장이죠. 시장도 작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기술이 그 뛰어나냐 또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요구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률상에 정해진 서류만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딱 맞춰갖고 그 서류를 네. 제출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잠깐 간단히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발사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그 DMF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럭 마스터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원료 의약품 등록 파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파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약물에 대한 신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고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원료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 제출 과정에 그 impurity profi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impurity라고 하는 거는 불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불순물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사라탄은 불순물 목록이 몇 개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을 합성하는 과정 중에 이러이러한 불순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뭐 대략적으로 한 6, 7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NDMA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합성을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그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이 딱 나왔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HPLC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기계를 갖고 분석을 하는데, 피크가 예를 들면 너무 조금 나왔다. 그러니까 피크가 조금 나왔다는 얘기는 농도가 작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 DMF에 그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농도의 피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원료를 갖고 오면 그런 식으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게 원료가 제대로 된 거구나 안 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EMA 유럽 식약청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사갖고 가는 원료는 적합 원료였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 딱 맞는 거죠. 음. 근데 거기에 이 NDMA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DMF라고 하는 그 파일 목록에 그게 없으니까. 거기 이제 미지의 불순물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 인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그 보고가 되고 허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160 지금 100 몇 개죠? 지금 현재 남은 개수요. 예. 지금 남은 개수는 115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115개를 분석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용량이 너무 작아. 너무 작다. 사실 기준치가 없어요. 없어지니까. 기준치가 없기 지금- 때문에 기준치가 없는데 용량이 너무 작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치적으로는 그 선제적인 그 조치가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좋은 조치였지만 남은 이제 문제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리지널 네. 제품들로 막 바뀌고 교체해 있죠. 나가는 형태. 그래서 지금 약국에 그런 그 유통에 그런 약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나중에 해봤더니 아니었어. 거의 검출도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낙인 효과가 딱 찍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 회사 약을 이제 그 의사 쌤들이 처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회사는 과연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데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아주 대승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를 하다 보면 이런 그 부수적인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니까 뭐 그냥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아까 탈크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적으로 비화되기 시작을 하면 아마 그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그 토요일 일요일 날 막 그렇죠. 뛰어다녔어요. 나와서 막 제약회사를 뛰어다녔다고 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또 많은 부분들이 이틀 만에 해제가 되고 종류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거 보면 의외의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그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 재밌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담배에도 들어가 있는데 휘발성 물질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 환자분이 담배를 핀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인체에도 데미지가 클 거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이걸 그쵸.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식약처 관계자가 이제 말씀한 거 여기 좀 이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류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다. 분석할 때 특정한 성분과 특정한 추출법 등 분석 조건을 모두 세팅해야 되는데 NDMA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공인된 분석법도 없었다.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실일 거고, 그러면은 그 원료에서 미량의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초미량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거를 항상 다 분석하고 검사하고 그걸 하면서 그거가 통과가 되면 약으로 출하가 되고,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의심을 하거나 과정을 전체를 들여다 봐야 될 수가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가능할 건지, 이것도 정말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뒤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생리대 사건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거 또 휘발성 물질이었었는데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알고 보면 사실은 그 어떤 생리대에 들어가 있는 특정 성분이라기보다는 그 생리대를 자주 갈아서 사용할 수가 없는 계층에서 그걸로 인한 그쵸. 세균성 감염이 더 큰 부분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생리대에 있는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죠. 그러니까 생리대를 조차도 그 사회적으로 계속 사서 쓸 수가 없는 그런 계층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맞닥는 문제들은 서류상에 있는 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의 문제보다는 모르는 부분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인 거고,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빨리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나라의 위기 관리 능력일 텐데, 물론 그 식약처 관계자의 얘기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질적 향상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좀 더 그 식약청에서도 그런 전문가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아무래도 처음에 요구를 할 때, 물론 이 NDMA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었겠지만 요구를 할 때 더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쵸. 그런 것들이 그 우리가 미국 FDA를 보면서 항상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똑같이 공을 던지고 그 타자가 공을 치지만 3할 오픈도 있고 2할 오픈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원래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던지고 어떻게 잘 친다는 거. 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치는 타자가 있고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타자가 있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우리도 좀 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모색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좀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참고로 좀 보면은 이제 그때 그 탈크 사건 났을 때 좀 들여다 보면은 그 이제 재판까지 갔죠.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이제 그 1심에서는 식약처가 승소를 합니다.
2심에서는 이제 제약회사가 승소를 하고요. 결국 이제 3심까지 가가지고 3심에서 이제 다시 식약처가 이제 승소를 하는 걸로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판부 쪽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같은 거 좀 들어보면은 재판부는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책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결론이 내립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결국 이제 재판부가 국민의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100% 증명이 안 되고 결과가 실제로 안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제 이게 그 재판부 쪽에서도 정부나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재판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시각은 이후에도 이제 정부 시책자들이나 이런 경우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거로 봅니다. 두 번째 주제까지도 사실은 좀 언급이 많이 돼서 뭐 길게 논의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짧게 아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유럽 EMA나 그 미국 FDA에 비해서 그 직접적으로 보고도 못 받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자료라든지 검토라든지 이거 봤을 때 수준이 좀 약간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도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원료 아까 DMF 그 원료 의약품 신고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완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GMP 수준 부분들도 사실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 성분 이런 부분들 물론 아까 이제 NDMA 같은 경우에 사실 기준이 없었으니까 사실 발견하기 어렵겠지만은 이 향후에도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뭐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 미리 발견을 하고 그 생산되기 전에 방지할 방법이 사실은 이제 그 좀 어려운 건지 이제 그냥 어렵다면은 아까처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고가 된대 보고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좀 그 대비를 할 건지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뭔가 큰 원칙적인 부분들은 뭐 요번이 아마 하나의 또 판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제 생각에도 이 문제 성분을 사실 미리 발견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유럽의 경우도 결국에는 자기네들도 몰랐다가 결국에는 그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유럽도 발견해가지고 뭐 유럽도 뭐 듣기로는 약간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사실 미리 사전에 그 안다는 게 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성 차원에서 그 사전에 그 걸러내는 거, 그다음에 사후에 걸러내는 거 이런 방법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우리가 되겠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탈크 사건 때도 보면은요. 그때도 보면 당시에도 탈크 원료에 대한 성명 기준이 없었어요. 없고 나서 이제 그 난리가 난 건데 실제로는 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말을 하면 그 제약회사의 어떤 약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약품을 의심이 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약품을 환자가 지금 먹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회수를 하게 되면 약국이 오고 약사가 만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뭐 제약회사가 됐든 도매상이 됐든 이런 경우도 창고에 쌓여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거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이런 거. 그 이제 최근으로 보면 라돈 침대 같은 경우도 들어보면 라돈 침대를 회수를 할 때 결국은 말이 생기니까 누가 있습니까? 뭐 우체국 쪽에서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분들은 그러면 라돈 침대를 만지면서 회수를 해도 되는 거고 지금 라돈 침대가 뭐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게 부피가 크니까 어디에 묻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비가 오면 노출이 되고 지금 그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이렇게 명쾌한 논리나 이렇게 논의 기구가 없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주변에 안 가는 거 아닐까요 혹시? 제가 생각해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원님이 그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아까 저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모르는 부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원료의학 등록 DMF에 아까 제가 그 impurity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불순물 목록이 네.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관계되어지는 실험이 그 안정성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테빌리티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몇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건 뭐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가혹 실험이라고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약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불순물을 생성을 하는가. 그러니까 물론 오늘 요번에 문제가 됐던 발사탄은 분해가 돼 갖고 NDMA가 나온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닐 거다. 그러니까 물론 네. 이것도 추정이다. 아닐 추정. 거다. 그러니까 생성하는 과정 중간에 어떤 뭔가의 프로세스가 바뀌어 갖고 나온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약을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분해가 되는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것들이 가혹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산성 조건 하에서 뭐 강한 알칼리성 조건 하에서 뭐 압력은 어떻고 뭐 습기는 어떻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게 뭐 2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실험 기간이.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그 식약처나 또는 뭐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그런 자료를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료의약품을 수출을 하는 나라에다. 그러면 원료의약품 수출하는 나라는 돈이 좀 더 많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시험을 더 해야 되니까. 그쵸.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그 약물의 작용과 그 약물에 의해서 파생되어질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을 확률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어가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약회사 다니는 뭐 후배들이나 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제도적으로는 미국이나 뭐 유럽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뭐 다 수입해갖고 제대로 수입해갖고 다 쓰는 거니까 뭐 그렇죠. 뭐 자료라든지 이거 다 미국 FDA나 뭐 일본이나 다 여기서 보고 필요한 자료들 다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는 이런 자료를 좀 더 요구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이런 자료를 좀 더 첨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리뷰하는 사람이 더 평가를 할 때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그런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비해서 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지만이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작아지는 형태가 될 거고, 그 기대원님이 제기를 하신 그런 문제에 하나의 대답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그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보면은 이제 그 동안은 사실 뭐 여러 뭐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 있는 시민단체가 어쨌든 안전성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생산 단계, 그 다음에 판매 단계, 유통 단계에 대한 그 어떤 안전성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옛날보다 확실히 뭐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하튼 이런 이제 모르는 영역, 그 다음에 사후 아까인 것처럼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그 피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사후 매뉴얼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말해 디테일한데 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까 이제 질적으로 좀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담지하기 위해서 좀 어떤 조치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결국에는 박통 때 그 식약청,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식약처를 떼내 가지고 어떤 식약처를 하나의 처로 만들어서 좀 더 안전성 하라고 했지만은 이 좀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은 이제 말 그대로 독립적인 기구로 해서 좀 더 그 위상이 높아졌다. 총리 산하이죠. 총리니까 공총 산하니까 위상이 높아졌다는 반면에 오히려 뭐 제약회사의 로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건복지 쪽하고 좀 이게 연관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좀 그 오히려 좀 그 그런 뭐 리베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부의 그런 이해관계자한테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반대적인 어떤 얘기들도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 질적으로 이제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그러니까, 쪽 우리가 요구한다면 어. 우리가 이런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우리 약사단체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뭐 아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한두 가지 찝는다면 어떤 거 이번 사태에서 어떤 건 좀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그 뭐 영국 유럽과 미국과 뭐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보고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꼭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거를 관철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기 그 심사에 있어서의 어떤 매뉴얼을 계속적으로 그 좀 이렇게 그 시기마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들을 외부에 좀 그 나름대로 볼 수 있는 좀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민적인 어떤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거버넌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로만은 안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약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런 구체적인 교육들이 이제 6년제가 되면서 실험 실습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험 실습에 뭐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제약회사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실습과 그 교과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그래야지만이 처음서부터 나올 때 그거를 뭐 다는 아니겠지만 원리라든지 나름대로는 좀 그 어떤 총론적인 어떤 그런 좀 그 그림을 갖고 그 나올 수가 있어서 교육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결국 식약처의 인력을 얼마만큼 그 전문적인 인력들을 좀 많이 보강할 거냐 이건 또 예산의 부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그 사실 그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의 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식약처나 이런 그 이런 데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제약회사를 가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회전문 인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법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그 유리하게 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이런 그 회전문 인사들이 꽤 있죠. 그게 뭐 우리나라에 만연되어져 있는 아주 좀 제가 볼 때는 고질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도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그 뭐 유착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있을 수 있는 유착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차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요 몇 가지만 해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야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거지. 그 어떤 거 하나 이렇게 해서는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는 아마 위기 관리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원료의약품이 뭐 유럽에서 터지니까 지금 따라가서 줄줄이 우리도 좋든 싫든 따라가도 지금 조치를 취하는 형국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을 그냥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약사들이 의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의약품을 기준으로 보면 뭐 특정한 뭐 외자사가 됐든 국내 제약회사가 됐든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 이 약품이 만들어졌는데 어디 효과가 있다.
어느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고 얼마에 쓰자 팔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또 B라는 의약품이 있는데 이 약품은 개발이 됐는데 보니 뭐 이쪽에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 약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일부 나라들은 이 약품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허가가 취소가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국내에서도 안전성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이런저런 뭐 논란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항상 편의주의로 하는 거죠. 저 나라에서 저걸 개발해서 팔고 있으니까 우리도 팔게 해줘, 우리도 허가해줘. 그렇지만 아까 두 번째로 말한 그것도 B라는 제품은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안 팔지만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또 가져와 가지고 이럴 때는 또 유리한 걸로만 계속 허가를 받거나 유통을 시키거든요. 저는 이게 이런 거가 되게 저는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전문 의약품이 됐든 일반 의약품이 됐든 저는 일단은 뭐 그런 거를 정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클린하게 아니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게 객관적으로 정말 그런 걸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제도 장치나 논의 기구라든가 저는 이런 것도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좀 이번에 식약처 조치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은 그 동안의 그 행적이나 그 동안 관료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 건강권에 기초를 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제약회사나 아니면 이쪽 이익 쪽의 부분에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염두를 둔 그런 행보가 많았다라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도 앞으로 그 논란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중심을 생각하면서 좀 사업을 전행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네네. 몇 가지 또 이제 좀 그 얘기 나온 것도 그래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약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똑같은 성분의 A약, B약, C약, D약, E약 이렇게 한 10개 정도 약이 있다고 치면은 현재 법정으로는 그 제조사 그러니까 판매 업체는 다 다르지만은 판매 제약회사는 다 틀리지만은 제조 회사는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쵸. 법적으로 인정.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그 쭉 제가 설명했지만은 그 약은 다 판매사가 틀리지만은 보면 제조 회사는 특정한 어떤 회사 걸로만 해가지고 판매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또 이제 터지니까 원료 약품 터지니까 이 부분들이 좀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뭐 문제가 뭐 있는지 없는지 막 또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 속에서 결국엔 또 이제 수많은 제너릭 회사 그러니까 제너릭 제품 그러니까 복제약이 나오다 보니까 어서는 여기서 이런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또 그래서 누구는 또 값싼 원료 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사실과 좀 이게 가짜 뉴스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문적 용어로 하면은 위수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수탁이 뭐냐면 그 기도원님이 제약회사고 제가 그 설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수탁이 되는 거고 기도원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위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과 수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쌍방향에서 거울 관계죠. 그러니까 이름만 서로 고 부탁하냐 아니면 만드냐 만드는 걸 부탁하냐 그 차이일 거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한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동일한 원료를 갖고 제품을 5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10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네. 그죠? 이걸 저희가 제너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제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발사탄 제제인데 그거에 원래 그 오리지널은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그게 이제 그 특허가 풀리면서 복제약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수탁을 하다 보니까 한 개 제약회사에서 10개 제약회사 거를 만들어주는 다. 네, 그러니까 원료는 똑같은데 그 약은 10개가 되는 거죠. 생산 그치? 시설 설비도 똑같은 그렇죠. 한 데서 전부 만드는 똑같은 거니까 거죠. 전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약은 그러니까 그 일란성 쌍둥이인 거죠. 그러니까 10개면 일란성 열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네. 회사 이름만 다른 거죠.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10분이 드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10분은 자기네들끼리 같은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같은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회사 이름 다르니까. 회사 이름이 다르니까. 이게 사실은 의사하고 약사들 사이에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되어지는 네네네. 부분의 문제죠. 한쪽은
상품명 처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고 한쪽은 성분명 처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네. 또 그 괜한 사실은 그 어떠한 그 근거를 갖고 그 논란을 한 번도 벌인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 부분의 문제는 대부분 감정상의 문제인 네. 것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픈 거죠. 실제로 놓고 보면. 하지만 그 지금 기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수탁 문제와 그거에 따르는 굉장히 많은 그 제품의 복제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원인은 아니죠. 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인은 원료 의약품 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원료 의약품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었던 100개를 만들었던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보니까 관리하는 상에서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그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 이런 그 많은 그 다량의 똑같은 성분의 많은 그 상품의 복제 약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은 좀 있다 싶고 사실 대부분 약사 선생님들도 느끼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특허가 풀리면 사실 그 시장이 큰 약 같은 경우에는 삽시간에 제너릭 복제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약이 나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기등재약 이미 올라가 있는 약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안 됐죠. 그지 않습니까? 안 됐죠.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그 너무 그 이 현업에 종사하는 약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똑같은 약이 너무 많은 거는 사실은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약가 구조상 그 약가가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제약회사에서 똑같은 원료를 갖고 약을 만들어주니까 원가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도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그 너무 그 한 품목에 그 한 성분에 너무 많은 약이 있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 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이제 이제 좀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결말 쪽으로 얘기해서 좀 이제 그 한 가지 얘기하면서 좀 몇 가지 더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7월 11일자로 이제 7월 9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7월 11일자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환자들 그 보상 방안 해가지고 기존 약은 환불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그런 문제된 약을 갔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방을 해서 재처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뭐 비용은 뭐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한 약값은 뭐 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치를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뭐 한쪽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약은 뭐 버려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향후에도 이제 뭐 리콜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정지가 생겨서 이런 또 비슷한 유형이 생길 경우에는 똑같이 가야 되는지 그럼 그 남은 약 부분들은 그럼 환자가 그대로 구성하는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아마 문제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쭉 얘기 나온 것보다는 이제 식약처를 중심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됐는데 여하튼 이번 사건이 벌어지면서 어쨌든 약사나 병원 쪽에서 이제 환자들이 문의 오면서 어쨌든 거기다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병원이나 일부 이제 약국에서는 문제되는 사람들의 직접 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그 사실을 하면서 해결 방안을 했는데 이런 국면에서 의사 약사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했던 그 어떤 보상 방안 이 부분들이 어떤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좀 그 남아 있는 부분들까지도 일정 부분 좀 해결하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나 아니면은 하는 것들이 더 좋았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좋았을 거라 생각하나요? 어떠신가요, 장관님은?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뭐 정부 쪽에 이제 이런 활동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원료 의약품이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된다. 이제 이 정도가 이제 팩트인 건데, 그럼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그걸 발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에 대한 안심이나 이런 걸 좀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혈압 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그 고혈압 약의 일부의 이제 고혈압 약 중에서 이제 원료 의약품이 의심이 된 걸로 발생을 했으니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병원 약국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좀 이런 게 이제 좀 이런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면서 언론에서 막 어느 회사 어느 제품 뭐 이렇게 리스트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혼선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거 뭐 지금 그 다시 이제 그 남은 약에 대해서 그 병원에 가서 재처방을 받고 약국에 와서 약을 이제 교환하고 이렇게 이제 방식으로 결정이 된 건 저는 어느 정도 현실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돈으로 환불을 해주거나 이제 이런 과정까지 가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발암 물질의 발암 의약품이라고 결정이 난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 그걸 나중에 뒷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저는 이제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현실적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뭐 이렇게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로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편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 병원에는 저거 처방했지? 왜 저 약국에서 왜 저 약 나한테 줬지? 이제 이런 원성이 그냥 생기는 거죠. 그냥 일단 힘들고 일단 짜증이 난다. 불안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도 정말 안심시켜주거나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허가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의약품에 대해서 뭐 의사 선생님이 그걸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그 처방에 대해서 약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허가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정부에서 뒷짐지고 있으면은 국민들에서 원성은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제약회사 뭐 일부 병원이라든가 일부 약국은 그냥 뭐 잘못한 거 그지 없는데 요거도 먹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눈치 받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욕을 많이 얻어보시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부 역할로 하면서 저는 이런 걸 좀 언론을 통해서 정부에서 중간중간에 해명이 아닌 팩트는 팩트대로 저는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저희 이런 팟캐스트에서 사실은 이 주제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느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을 보다가 인구 5천만 그다음에 GDP 3만 불이 되는 나라가 6나라래요. 6나라에 6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말에 7번째 나라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노동시간 문제 때문에 폴 그루크먼이라고 하는 사람 경제학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52시간인데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 국가에서 그러냐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양극화가 많이 돼서 네. 이게 그런 사실은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이 재분배,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가 없어갖고 그렇지 지표상을 놓고 오면 다른 나라에서 볼 때 한국은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걸맞는 제도적인 측면의 완비 같은 것도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번 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 갖고 평가를 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가 없어질까 봐 저는 걱정해요. 왜냐하면 금방 우리 얘기했잖아요. 탈크. 탈크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탈크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의 문제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 의약품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아까 사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도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제도적 반영 중에는 그것들의 내용들을 공표를 하고 기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도 그 확장을 해서 뭔가 그 내용이 투명하게 나오는 생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떠들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 바꿔주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쪽은 이제 그것 때문에 손해 본 쪽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않겠어요? 일방적인 소리. 예, 근데 묻혀버리는 거죠. 다 묻혀버리고 뭐까지 묻혀버리냐면 지금 우리가 그 정부에서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불행히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에 그런 제도 이걸 어떻게 뭐 개선하고 뭐가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축구랑 똑같아요. 2002년도에 4강 한번 가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못하는 축구. 근데 답은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 하여튼 뭐 좋아졌던 축구를 보면서 좋았던 것도 있고 열받았던 것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원인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그거에 맞는 그 시민 행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 확대라고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축구인 내부로 이렇게 그죠?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 몇 명 그건 또 모르는 거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번 문제를 통해서 아까 지금 그 반도님이나 기도원님이 얘기하셨던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된 제도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의제가 되어지고 그 의제를 통해서 이게 안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차후에 우리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잖아요. 이 시간 그렇죠. 이후에.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놓고 보면 지금 하루 종일 언론에 나오는 이 의심이 되고 있는 고혈압 약 일부 이거보다 더 위험성이 내포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에.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마무리가 되면 지금 이건 의심이 가는 걸 가지고 좀 이러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논란성이 하여튼 국내에서 아니면 국내외적으로 논란성이 일고 있는 의약품들이 꽤 있죠. 리스트가 저희도 많이 제기했고 실제 저는 그런 제품들을 기구를 만들든 아니면 뭐 협의체를 만들든 뭔가를 만들어서 그런 거는 정말 지금 먹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많은 데이터하고 조사라든가 해외 관련된 조사라든가 이런 거 실험을 통하든가 많이 해서 저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제품 의약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능하다 판매 계속 이거는 불가능하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저는 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하여튼 뭔가를 만들어서 뭐 전문가 그룹이 됐든 시민단체 그룹이 됐든 여러 사람들에서 언론이 됐든 제기가 들어오면 합리적인 방법 정말 공개적인 방법 이런 걸로 해서 결과물도 도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의약품은 퇴출 이렇게 해서 의약품은 계속해서 판매 유지 저는 이런 시스템이나 과정을 꼭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지 않으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이게 터지게 되면 그 시스템 맞춰서 딱 논의하고 처리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된 걸 딱 판단을 내리면 될 거예요. 예.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쟁점과 논란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순간순간 어떤 대안이라든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뭐 부족하지만은 지금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쨌든 계속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프라인에서 어떤 뭐 누가 주체가 되든지 이런 뭐 토론회가 주최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제 좀 마칠 시간인데 오늘 이제 발사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마지막으로 혹시 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한 마디씩 하시고 좀 마치도록 하죠.
네, 저는 뭐 일단은 뭐 신속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이런 하여튼 뭐 식약처라든가 이 정부 관계자들도 저는 이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고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하여튼 뭐 이렇게 환자나 국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하여튼 이런저런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준 이제 전국의 많은 뭐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당분간 더 할 것 같거든요. 좀 힘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그 며칠 전에 그 토론회를 한 번 했었었는데 그죠? 리피오돌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 약 조영제죠, 조영제. 네. 그 우리가 그 화학 요법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조영제인데 그 회사가 그 한 회사밖에 없어갖고 근데 5만 원짜리 약을 이제 30만 원, 40만 원으로 올리는 올려가지고 거죠. 그러니까 그 약값을 안 주니까 약을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철수.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딱 대비를 해보면 이게 딱 극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혈압약은 시장이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제품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제품이 너무 많은데 그 거기도 하여튼 원료 의약품의 문제 때문에 그 많은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많아서 문제가 됐고 이거 없었어. 이 리피오돌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응? 한 가지밖에 약은 있는데 응? 돈을 많이 안 준다고 그래서 약을 공급을 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을 생각을 해보면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필요한 사람한테 사실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국가가 그 의약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공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그 공급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의약품 특성상 그 위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제도와 기구가 담보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의약품을 먹은 다음에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총체적으로 좀 같이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물론 그거를 구매를 사용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이 비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일 우선적으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그 반도님하고 스머프님 아주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두 분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런 그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보다 항상 그 핵심적인 내용이 좀 가려지고 부수적인 내용이 이렇게 좀 쟁점이 되거나 부수적인 내용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좀 많이 보여.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뭐 복제약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값싼 중국산 원료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결국 뭐 갑자기 뭐 생뚱맞게 뭐 생동성이 또 문제라든지 뭐 이런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그 별로 이렇게 이 사안의 어떤 줄기와는 좀 약간은 결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제 회자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오히려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될 부분들이 좀 약간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염려되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관찰하면서 이 사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